네, 강프로입니다. 자, DI 보겠습니다. 4월 18일 날 고점을 찍고 25,000원부터 지금 2만원 부근에서 등락 중에 있어. 근데 아직까지 정배열이에요.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이 올랐죠. 자, 여기다가 제가 밑에다가 하나를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한미 반도체 어떤 구간입니까? 한미 반도체의 시세를 확인하고 나서 정확하게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신고가를 만들고 추가적으로 강세 구간에 들어갔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자, HBM 시장에 대해서 성장 전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마어마하겠죠. 뭐 다들 요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죠? 평균적으로 시장 예상치가 연평균 CAGR이라 그러죠. 38% 성장하는데 전망치가 모여 있어. 그리고 지금 현재 24년도에는 약 140억 달러의 매출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29년까지 38%씩 성장해서 377억 달러로 거의 한 3배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셔서, 그런데 PC 시장의 성장, 그리고 서버,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성장, 이런 부분이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기존에는요, 기존에 있던 방식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방식이요. 근데 CPU 체제에서 GPU 체제로 변경이 되어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는 엔비디아에서 제작하는 GPU 기반의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고 이걸 우리는 AI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DI가 부진했었던 상황하고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느냐, 필요한 게 있어. 자,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기존에는요, 메모리 반도체는 따로 개발을 해요. 그런데 AI 시장이 열리고 AI가 개화 시기에 접어들면서 GPU 기반으로 바꿨고요. GPU 기반이 되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이 성능 향상에 대한 벽을 느꼈고, 그러면서 끌고 들어온 게 HBM이에요. HBM은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의 한 분야예요. 그런데 이 HBM이 들어오면서 이건 그냥 단순하게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자,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역폭이라는 건 차선입니다. 차선. 데이터가 전송하는 차선이에요. 차선. 왔다 갔다 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2차선짜리 도로에서 차가 밀려요. 근데 4차선으로 늘리면 차가 안 밀려요. 통행량이 늘어나요. 그러면 8차선으로 늘리고 12차선으로 늘리고 16차선으로 늘리고,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엔비디아에서, 그쵸? 제품의 등급을 나눌 때 메모리 대역폭을 계속해서 손을 댔었던 게 20년째입니다. 20년째. 근데 더 이상 이걸로는 어렵다는 판단에 HBM, 메모리 안에서도, 그쵸? 메모리 안에서 처리하는 속도 자체를 높이고 이걸 GPU 안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인텔에서도 HBM과 비슷한 내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텔에서는 기본적으로 비메모리를 주력으로 하죠. 메모리 반도체를 끌고 들어와서 같이 개발하는 단계에 들어왔다는 거고, 이건 그만큼 수요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38% 정도의 성장 전망이 예상이 된다는 게, 이건 그냥 허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밑에 보면 한미 반도체 있죠? 한미 반도체. 이 한미 반도체에 대한 내용을 상승폭으로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이 기반에서 DI가 움직이는 거. 즉, 하이닉스가 잘 나가면 한미 반도체가 잘 나갈 수밖에 없고, 즉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고, 이쪽에 대한 한미 반도체에서 물량을 다 못 맞췄을 경우에, 그렇죠? 반도체 장비, TC 본딩 장비를 다 못 맞췄을 경우에 패키징 쪽으로는 대체를 찾을 수밖에 없. 여기서 퀄리티만 맞춰준다면, 그렇죠?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DI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적이 좋다거나 개선 사항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만큼 주가가 올랐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얘기한 내용은 한 가지 내용이었어. 2분기 이후, 3분기 이후 성장하는 것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산업혁명은 시작됐다.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주가 안 빠짐. 왜 안 빠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가격대를 체크하고 판단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면 심플하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죠. 지금도, 그렇죠? 이렇게 1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450%. 그리고 이런 식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즉 가격을 이해했을 때 이 정도 수익을 내려면, 그쵸?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DI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DI. 자, 여기 매수매도 26%, 22%,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부터 다시 매수 구간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타점을 잡아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전기 관련주들, 이것도 반도체에 파생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재룡산업과 같은 종목들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34%, 즉 신고가 구간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DI의 실시간 타점, 그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소통방의 내용을 보면 다 시장가 매수 8시 51분 장 시작 전입니다. 우리 기술 뭐예요? 원전. 그렇죠? 이런 내용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발전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 구간에서 판단하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꾸준하게 성장하는 반도체 산업군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상승하는 종목이 왜 상승하는지, 상승하는 걸 확인하고 이곳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이곳에 집중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에 대한 이해, DI 포함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실시간 타점을 제가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 아셨겠죠? 신고가 구간.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기술도 있습니다. 우리 기술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했는지 볼게요. 저가에 사나요? 아니요. 신고가 확인하고 나서 다시 재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 공략한 결과 단기 과열 구간에 단일가 거래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몇 프로? 2.8%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금요일날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이해를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내용이 진행이 되는지 다 아셨겠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DI를 보면 제가 왜 보는지 아실 겁니다. 신고가 만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1차, 2차, 2차까지 시세가 나왔죠? 이 고가를 돌파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은 올라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10에서 15% 정도의 수익 구간이 열려 있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고가 돌파 여부를 파악하는 건 하이닉스를 보고 한미반도체를 보고 더 나아가서는 엔비디아를 보고 하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DI 가격에 비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집중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지금은 엄청나게 좋아, 근데 앞으로 모르겠는데, 그럼 주가 안 올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DI가 지금 실적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폭등이 나왔나요? 한미반도체 실적이 좋아요? 그렇게 안 좋아요. 사상 최고 실적 올해 예상한다는 부분이에요. 작년에 실적 70% 감익됐습니다. 근데 주가 어떻게 됐어요? 폭등했죠. DI도 마찬가지라 기대감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건데, 그게 신고가 구간부터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봐야 되는 게 신고가 만들고 눌림목 거치고 확인하고 타점 잡자. 끝. 그쵸?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아까 전에 그런 내용들을 여기 소통방에서 장 시작 전에 다 공유도 해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장 시작 전에 가격을 잡고 타점을 공유해드릴 수 있는, 즉 신고가 구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DI에 대한 단기 보유 전략, 그렇죠? 어떤 식으로 종목을 잡아가야 될지 그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DI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을까? 이게 핵심 사항이고요.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는 부분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죄송하지만 주식 투자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내가 판단하고 이해하자. 그렇죠?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정말 중요하고요.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종목별로는. 그렇죠? 근데 DI는 아직까지 강한 종목군에 속합니다. 처지는 것들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토대로 제가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I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내용 정리 한번 하면,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고, DI는 아직 실적이 좋지 않다. 즉 앞으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3월과 4월달에 추가적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다는 건데, 그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고, 그쵸, 꾸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상황은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고, 이 가격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어떻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구분지어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쵸?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